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한군인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주 1회 약 1년여이 넘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오신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향군열사 이상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금요 대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군열사 이상기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 제한군인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줄 압니다. 우리 위원장님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육군 기술행정사관 1기생 출신으로 예비역 소령입니다. 네. 대장을 12년 했습니다. 네네. 제대 후에 육군 기술행정사관 총동문회장을 8년을 하고 네. 또 제한군인의 이사를 7년을 하고 그 다음에 향군 재정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간사 역할을 하고 또 2015년부터 5년 동안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한군인에는 어떤 곳인가요? 우선 그 군 복무를 해는 대상으로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한군인회법 1조에 보면은 목적에 제한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예.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는데 실제로 주로는 안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 예, 그래서 국군을 국가안보 제1보루라고 한다면 제한군인에는 국가안보 제2보루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군에는 정치 활동의 금지 조항이 있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1000만이라고 보고 네네. 그분들을 1천만 회원 얘기를 하고 회비를 낸 분들이 1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 13개 시도와 222개 시군구에 시군구회가 있고 읍면동회가 있고 해제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병장 제대한 사람도 제한군인의 회원이 될 수 있나요? 예, 1천만 향군 회원에 포함됩니다. 회비를 안 내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는군요. 예.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제한군인회가 적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이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게 된 계기가 혹시 무엇인가요? 예. 2015년도 제35대 향군회장 선거에서 조남풍 회장이 향군에 8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서 금권 선거를 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그 향군의 고질병이자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금권 선거를 뿌리 뽑자는 취지에서 그 당시에 향군 정상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 후에 조남풍 회장의 후임으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진호 회장이 또다시 부정선거에 휩싸이자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로 확대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2000년대 들어 그 회장 선출 방식이 임명제에서 그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변경된 이후에 소위 그 군 고위 장성 출신들이 업자의 뒷돈을 받아서 회장이 되고 회장이 된 뒤에 그 업자의 뒤를 봐주는 폐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5,5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었고 하루 이자만 한 6천만 원 정도 나온다. 예. 그러면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향군 집행부의 비리를 1천만 회원과 대의원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시정 요구하고, 검찰 고발 조치 등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김진호 회장의 퇴진을 관철시켜서 향군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리를 캐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동안 중점적으로 나타난 비리가 혹시 무엇이 있는지. 예. 우선 향군 비리는 한 트럭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예. 이것을 적폐청산하듯이 해야 되는데 적폐청산하는 것이 아니고 향군 길들이기에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숨겨놓는 거죠. 어느 때 터뜨리려고. 그걸 봐주는 거죠. 봐주는 거죠. 봐주고 코 끼고 데려가는 거 아니냐,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선 그 현재의 김진호 회장의 경우에 한정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예. 이 사람이 그 조남풍 회장이 금권 선거했을 때 김진호도 금권 선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100만 원씩 5명에게 준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에. 네네. 그런데 그것이 보통 그 회장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대의원이 380명인데 예. 그 중에 60% 정도 해당하는 사람한테 돈을 뿌립니다. 야. 과반이 돼야 회장에 당선될 수 있기 자기 편 때문이죠. 만들려고 예, 그러는 예. 거겠죠. 예. 그런데 그것이 재앙군인 해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불에 걸려도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이제 처벌을 하려고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했는데 그 업무방해죄가 저희가 볼 때는 돈을 뿌림으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들의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예. 보는데 예. 그것이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 선거관리 규정에 원래는 돈을 주게 되고 돈을 줘서 당선을 시키면 무효도 된다든지 그것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은 없어도 예, 예. 선거관리 규정에 그거는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돈 뿌린 거 하고 예. 제가 당선 무효 소송을 걸었거든요. 네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보궐선거에서 이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중에 김진호 측근이 예, 예. 저 3위 한 사람의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저 대신 이 김진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허위 문자죠. 그것까지 해서 당선 무효 소송을 걸었는데 네네.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배척이 됐습니다. 패소한 거죠. 예. 그럼 현재 김진호 회장이 어떤 비리나 그래서 어떤 이제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계시는지 우선은 그 회장이 되고 나서 예. 인사 전횡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단체든 간에 회장이 되면 회장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임명하는 쓰게 것도 됐겠죠. 있고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보지만은 예. 과도하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은 우선 경영팀에 예. 회장이 있고 경영총장이 있고 경영본부장이 있고 사업관리부장 네. 전부 자기 직계 후배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회사 중앙고속 사장, 그다음에 그 상조의 사장, 예. 뭐 기획행정국장 예. 이런 사람들 다 자기 또 직계로 다 앉혀놓고 조직복지국장을 하나 육사 출신 하나 앉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냐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자기 김진호 고등학교 후배를 후배. 예. 이런 식으로 인사 전횡을 합니다. 예, 예. 심지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향군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군대 안 갔다 온 그 한겨레 신문 그 주요 간부의 부인을 그 홍보 고문으로 변칙을 위촉해가지고 그러니까 홍보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비서실장으로 써먹었습니다. 한 1년여 써먹었는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안 될 것 그 같습니다. 여자분을 군대 안 갔다 온 여자분을 네. 직원으로 그래. 쓴 거예요. 그렇죠. 비서실장으로. 비서실장으로. 예, 예. 그 비서실장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향군 규정에 꼭 누구든지 군에 갔다 와야 군대 갔다 와야 뭐 예, 쓸 수 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여주 학소원 장례식장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것이 영업이 안 되니까 예, 예.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예. 경매 넘어가지고 최저 경매가가 한 47억 정도 됐는데 예. 이거를 87억에 샀습니다. 어. 직전 그 상조의 대표는 55억에 들어왔던 것도 거절했습니다. 예. 거절했는데 이거를 87억에 샀습니다. 샀는데 그러면 87억 사고 취득세 들어가고 뭐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한 91억 들어갔는데 예. 이 2018년도에 수익이 100억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 달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위탁 교육을 맡았던 여주 향문회장이 예.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살했습니다. 예.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는 예. 영업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이유였었다고 봅니다. 그 압박이 있었겠죠. 예. 그다음에 뭐 자기도 또 뭐 고민하는 게 있었겠지만은 우선은 이 영업이 안 됨으로 인해서 향군에서 상조에서 너 나가라 이랬습니다. 계약 전에 나가라 그러니까 여주사에서 자기가 이제 나고자로 낙인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보는데 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결과는 진상 규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네. 여주학소원 장례식장이 이 절차를 무시하고 샀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매입을 취소해라. 처분이 내렸습니다. 매입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그 절차 어긴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매입 취소 처분을 내렸고 지금 행정소송에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 향군 상주회를 또 팔겠다는 겁니다. 향군 상주회를 팔겠다는 겁니다. 팔라 그러는 이유는 저희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최저 경매가의 2배를 주고 산 거, 그다음에 절차 무시하고 사서 소송 걸려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구실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의심하고 있는데 작년 7월달에 입찰 보증금을 30억 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상조회 대표가 반발해가지고 이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달에 지금 요즘 뭐 언론에 크게 나는 그 라임 펀드, 라임 자산운용의 계열사인 M이라는 그 부동산 펀드 회사에 200억 원에 팔라 그랬습니다. 200억 원, 상조회사를 밀실 조속으로 한 겁니다. 뭐냐면은 그 변호사 그 사무실에다가 이제 위탁을 했는데 내가 위탁을 한 거죠, 주관사로. 근데 그 보면은 또 그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가 11명이 있는데 거기 있으면 그래도 판검사 출신 몇 명 있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럴 수 있겠죠. 한 명도 없습니다. 판검사 출신이. 그것도 무슨 이유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인데.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인데. 판검사 출신이 한 명도. 경력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다 맡겨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 서류를 보면 이렇게 그 수소문해서 그러니까 아름아름해서 업자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밀실이죠. 그렇게 해서 팔라 그랬는데 상조의 노조가 들고 일어나고 또 저희가 또 종합적인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매각 반대해야 되겠다 하고 그다음에 향군의 그 복지사업 그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향군 복지사업 심의위원회. 여기에 이제 향군 회장이 2명을 지명할 수 있고 보훈처장이 나머지 8명, 10인 이내니까 위촉이나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향군의 입김이 덜 먹히는 데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다 팔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향군 이사회는 24명 참석을 해서 1명 반대, 1명 기권, 22명 찬성. 어용 이사입니다. 저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제가 2012년도부터 이사를 했는데 그해 12월 달에는 처음으로 5시간 이사회를 했습니다. 2번 정회하고. 그때는 진짜 대차게 저희들 의견 주장하고 그때부터 2013년도에 제가 또 이 변호사 회계사 그다음에 그 세무사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이사 중에 그 의견이 투합돼서 그 향군 재정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 간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잘못된 사람 나가라고 얘기도 하고 또 그 2금융권에 흩어져 있던 그 빚을 3,500억을 1금융권으로 갈아타도록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 당시는 또 이사회 때 저희들 그 많이 발언했습니다. 발언하고 요거 재정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할 때만 해도 공개적인 거수를 했는데 회장은 반대했는데 9표 없고 제가 추진을 했는데 저 23표 없고 그래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언론가 이렇게 좀 뭐랄까 뚫려 있었고 열려 있었고 또 그 당시는 또 인사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른 출신들도 그분이 이제 2분 다 ROTC지만은 다른 출신들도 이렇게 자리를 많이 이렇게 골고루 안배했습니다. 경영본부 같은 경우는 총장은 ROTC, 그다음에 경영본부장은 3사, 또 재정부장은 육사 출신 이렇게 해서 서로 그 상호 그 협력과 견제가 되도록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열린 행정이 아니고 지금은 뭐 그렇죠. 닫힌 행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부결이 됐는데 부결되고 나서 하루 뒤에 이사 열어가지고 이것도 팔겠다고 상조에 팔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이튿날 공고를 들어갔습니다. 공고 들어갔는데 4일 만에 급조된 이렇게 컨소시엄 회사가 응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날 깠는데 보니까
320억 최고 응찰자가. 최고 응찰자가. 그러니까 불과 10일 만에 네. 졸속은 마찬가지인데 예. 밀실을 공개 입찰로 전환함과 동시에 120억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으면 예, 예. 200억에 김진호가 팔아먹은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막아서 예, 예. 또 복지사업 심의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이걸 부결을 시키길 잘한 거죠. 그럼 120억이 뭐 속으로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뭐 그 사람들 속을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200억에 팔려다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20억에 지금 네. 내용이 근데 바로 그 왔다 갔다 사람들이 했다는 거는 200억에 사겠다는 사람들하고 네. 320억에 사겠다는 사람들하고 연관성을 찾아보는데 아직 안 나옵니다. 저희들도 이제 신상 털기도 해보고 해서 예. 하여튼 연관성이 걸리면은 그거는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네. 무슨 뭐 버섯하고 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거를 뭐 상조에 뭐 하는 걸로 해서 그냥 싸그리 다 업종을 바꿔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급조된 게 맞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향군 상조에 와가지고 뭐 이 업무 파악을 하니 뭐니 뭐 이래 하는데 쟤들끼리도 서로 뭐 실무자들끼리 몰라서 인사하고 뭐 이런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급조된 거는 맞고 저희가 이제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앙군인회라는 그런 이 브랜드를 보고 가입한 사람이 많습니다. 신뢰도를 가지고. 그렇죠. 예, 그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재앙군인회가 있는 한 상조회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은 운명체입니다. 저희가 볼 때. 그리고 원로들은 저희한테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가는 길에 이 상조의 이 상조의 의전을 받고 가고 싶다. 이것이 그분들 뭐냐? 국가유공자들도 있고 이렇지만은 예. 전부 국가에서 의전 이 장례 의식을 치러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상조 회원들은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국가 원로 뭐 이런 이런 용어가 아주 재앙군인회에서 좀 이렇게 해주는 예. 어떤 절차에 따라서 좀 그렇죠. 마지막 가는 그거를 길도 좀 뭐 가고 싶은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걸 매각시켜 버리면 그렇죠. 그런 게 없어질 그렇죠. 수 있으니까 좀 이게 좀 정상화를 그렇습니다. 위해서 그래서 해달라. 이제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면은 전문 경영인 영입해가지고 지금도 사장이 뭐 완스타 출신 별 하나짜리가 했고 그 전에도 별 하나짜리가 했고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전투는 잘하겠지만은 영업은 왜 군대 제대하면 먼저 보는 놈이 그 퇴직금 임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고 그래서 최소한도 이 경영 정상화에서 좀 잘만 추스르면은 최소한 500억은 받는다. 브랜드 갖고서도 그게 이제 경영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탐을 내는가? 저희가 의심하는 건 그 사람도 속마음은 모르지만은 이 상조의 예수금이 한 2천억 됩니다. 그 예수금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뭐 의심이야 내 맘이니까 뭐 의심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뭐 증거나 이런 건 증거는 뭐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뭐 그렇죠. 이런 건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업종도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그걸 들어오고 또 이 뭐 현금으로 쏘겠다 뭐 하겠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지금도 뭐냐면 신협의 회원이 전체 회원의 한 3분의 2가 됩니다. 그 신협하고 상조회하고 무슨 모종의 그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MOU나 뭐 이런 요런 뭐랄까 그 예수금에 대한 그 보장책 같은 거 그것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해놨는데 그 심리가 1월 10일 날 있었고 1월 22일 날이 있는데 지금 1월 16일 날 벌써 304억까지 돈을 놓대는 겁니다. 그렇다면 95%까지 놓대는데 그렇게 갖다 놓는 이유가 뭔지 저희도 이해가 선뜻 안 갑니다. 무슨 뭐 믿을 만한 뭐가 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어차피 뭐 신협은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넣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신협에다 넣는 게 아니고 이 계약금 332억을 넣지 않습니까? 320억이니까 그 나머지 돈을 넣어서 합계가 304억까지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 가처분 사건, 법원에서 하는 가처분 사건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물건을 그렇게 비싼 물건을 하면서 그렇게 그 갖다가 넣고 돈 넣고 하는 것들이 급조된 회사가 특히 저희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신림동에 그 뭐 유령백화점이라고 이제 유령백화점 언론의 유령백화점이라고 났습니다. 10년 전에 우방건설에서 짓다가 백화점 짓다가 부도난 게 있는데 여기에 150억을 투자하면은 6개월 만에 150억을 회수하고 100억을 남는다는 겁니다. 100억이. 그걸 못 나오면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지들이 하지. 이런 장사를 자기들이 하지. 예비역들 한테 예비역 장군들 뭐 밖에서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황모 그 보수 농객이 영혼 없는 똥들이라고 김진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좋은 게 오겠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이 장밋빛 그 전망이 이게 오겠느냐. 이 똥구름 잡는 거 아니냐. 이래서 반대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역시 이사회는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사회는 통과가 됐는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또 부결이 돼서 이것도 나갔습니다. 잘하셨네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 150억 투자했으면은 날라간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를 투자하려고 이사회 하는 날, 이사회 하는 날 장고증명 150억짜리 여기저기서 돈 끌어 자회사에서 돈 끌어대고 뭐 이래가지고 장고증명 다 만들어가지고 공문까지 이사회 끝나자마자 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이사회도 보통 일주일 전에 이사회를 하거든요. 하루 전에 긴급 이사회를 때려가지고 정족수 안 찰까봐 회장이 여기저기 전화해서 참석하라 그러고 좀 찬성해 줄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2명이 정족수인데 24명이 참석을 했답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쫓기듯이 무언가 쫓기듯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바쁘게 먹는 떡이 채울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김진호 회장의 이 주요 그 비리로 의심되는 것들입니다. 충남에 있는 무슨 골프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맨 처음에 200억을 펀드를 조성을 하면서 향분이 80억 정도, A라는 회사가 또 60억 정도, B라는 회사 40억 정도 이 투자를 해가지고 땅을 사는데 또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소문이 나니까 향분이 350억을 더 놓습니다. 그러면 80억에다 350억 놓으면은 43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금융비까지 한 600억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거 하면서도 또 제가 그랬거든요. 설거지 하는 놈 먹지 마라. 앞에서 하던 놈들은 먹었고 중간에 그러니까 돈 거둘 때 먹고 공사할 때 먹고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왜 빚이 그렇게 늘어난 게 5,500억, 6,000억 이렇게 늘어난 것들이 전부 그렇게 해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경영총장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냐? 또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것도 빙산의 일각이다 이거죠. 그래서 검찰에 한 트럭 있다. 우리 얘기를 하는 건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많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다시 설거지하면서 A라는 회사는 부도가 난 회사에 한 9%가 얼마를 주고 지분을 인수를 하고 근데 향문이 인수를 해야 팔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B라는 회사는 40억 투자했는데 그 원돈을 다 주고 이자로 30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0억 주겠다는 거 제가 또 이사회 때 떠들어가지고 그걸 또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시작할 때 또 중간 사업할 때 또 지금같이 이런 자산 매각하고 이럴 때 과정에 해먹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도 경영 책임자가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하는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탈이 날 수 있으니까 먹지 마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100원호 비서관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우선은
아까 그 경영 전문가 얘기를 했으니까 예. 2018년 그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그 향군에서 환송 행사에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인원이 과도하게 동원했고 예. 예산을 많이 과도하게 썼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썼다. 예. 예. 제주도를 빼고 전국에서 6천 명을 동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청와대에서 또 이런 저런 뭐 이 메시지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보수 단체인 재향군인에서도 이렇게 이 남북 정상회담을 지원해줬다. 예.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겠죠. 그러면은 보수 단체인 그 향군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예. 한 10명 정도 나오게 해서 요소요소에 좀 이렇게 해서 환송해서 해주고 그러면은 예. 모양도 나고 또 현 정부 요구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또 그 보훈처장도 예. 향군이 빚이 많은데 예. 왜 이런데 돈 쓰냐 그랬습니다. 한 1억 원 썼거든요. 고속버스 64대 동원해가지고 했습니다. 예. 왜 이런데 돈 쓰냐? 빚이 그러니까, 많은데 네. 뭐 이런데 사소한 일에 담당 과장도 그랬고. 예예예. 네, 그랬더니 이제 김진호는 이제 그 이사회에서 예. 아니 대통령 하는 일에 정부 하는 일에 도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예. 저 눈치 없는 놈들이 이거 왜 이러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정부 감각이 없다는 거죠. 예예. 자기가 너무 정부 감각이 많은 거지 피우진 처장이 정부 감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설명했잖아요. 한 1,000명 정도 하고 예.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 신문 광고에 10군데 냈습니다. 5천만 원 들였습니다. 예. 광고 내는 데만. 그게 하루 이자 6천만 원 내는 놈이 예. 행세 부린 거예요. 허세 부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월 17일 날 동선을 예. 창성동 별관에서 40터널 쪽으로 나와서 우회전해서 가는 걸로 했습니다. 네네네. 도면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4월 24일 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이만저만해서 대통령이 이리 간다 그랬습니다. 예. 세종대로 쪽으로. 창성동 별관에서 나와가지고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통령 동선이 사전에 유출된 겁니다. 예. 그러면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렇겠죠. 우리는 예측을 그렇게 한 거다. 근데 그 문서에 보면은 경호실과 긴밀히 협조하여 예. 해서 그 경호실을 2번을 언급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백원으로서는 백원우가 이제 여기 개입이 된 건데 예. 백원우로서는 남의 업무 방해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경호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5월 15일 날 청와대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 당시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예. 최종원 평화군비통제비서관, 그 다음에 이제 행정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3명, 그 다음에 향군 측에서 김진호 회장, 부회장들 뭐 이렇게 해서 한정식 집에서 만났습니다. 거기 제가 가봤는데 단가가 3만 원입니다. 예. 3만 원 이상이면은 그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네. 그렇고 막걸리 먹었으니까 당연히 오바되고. 그다음에 이제 김진호는 떡 2시로 가져와가지고 VIP 갖다 드리겠다 뭐 임 실장께로 갖다 드리시죠 뭐 이러고. 거기서는 또 대통령 문장 새겨진 시계나 이런 거 그거 세트로 10세 가져와서 주고. 이제 저희 재향군인회는 정치적 중립이지만 당적 갖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또 문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는 우리는 2012년도 선거운동도 했고 2017년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시계 하나 차보지도 못했는데 저놈들은 한 번에 12세트나 받아가고 섭섭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그 김진호가 준 떡을 VIP에게 갖다 드릴 수 있느냐 이랬더니 이제 그 언론사에서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맨 처음 백원우한테 전화하니까 백원우가 대변인한테 토스하고 대변인 얘기가 청소부들 줬다 이래드립니다. 그러니까 떡 가져간 사람도
갖다가 못 바치고 시계 받아온 놈도 또 시계 차고 다니지도 않아요. 예. 시계 어떻게 써? 아이 뭐 알면서 그러냐 뭐 이런 거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모 비서관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시사저널 기사에 보면은 대통령님이 누가 손을 잡아야 되는지 이제야 알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 조간에 보면은 우리 편이니까 봐주자. 뭐 이거 우리 편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랬느냐, 김진호가 왜 이랬느냐. 이거는 김진호가 2016년도에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 문재인이 대통령 됐으면 내가 대한민국을 떠났을 거다. 그 얘기를 김장수한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향분이 조기에 정상화됐더라면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는 안 됐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요것이 이제 그 동부지검 형사6부 유재수 수사대입니다. 기업범죄 전담부서인데 여기에서 백운우 팀과 김진호 팀이 만난 것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저희도 또 뭐 이렇게 누구를 수사하는 게 좋겠다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뭐라 그러죠? 저기 공보준칙 공보준칙 때문에 그 뒤는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한군인회가 아까 그 부채 규모가 약 5,500억 정도 되고 또 매년 100억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루 이자만 6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그러면 이 부채와 적자 부분은 어느 정도 대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요? 우선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대통령 선거를 하든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실천하려면 현 김진호 회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진호 회장이 물러나면 그게 대책입니까? 시작이죠. 시작. 우선 요즘 뭐 김진호가 올해 80이 됐는데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80세 정도 되는 분들은 고문 역할 정도 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근데 향군 현안이 한적돼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하면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보고 올 4월 정기총회 때 용퇴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 수사 결과 임시총회에서 해임을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제도 개선. 향군의 김진호 회장이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한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습니까? 그럼 임기 나면 또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거 그 사람은 단임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아는 사람 또 세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향군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선거관리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이사나 상임감사를 선출제로 하고 비리 대상자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 향군에 뭐 돈을 뿌리고 뭐 돈을 먹고 그래도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로 거는 건데 그게 또 빠져나가고. 알겠습니다.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고 현재 이제 고발해 놓은 것들이 있고 또 저희들도 이제 조직을 밝힐 수는 없지만 조직을 나름대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독립군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한군인회 회장, 임원, 직원들 또 1,000만 회원들에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린다면 우선 이제 당사자인 김진호 회장에게는 비리 의혹의 당사자이자 나이가 많아 향군 회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용퇴하시라. 그다음에 임직원에게는 집행부의 비리에 대하여 직언하고 저희들에게 제보해 주시라. 그다음에 1천만 향군 회원에게는 향군이 하루속히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가안보 제2보루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매서운 채찍을 들어주시라. 검찰에게는 향군의 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낫낫이 밝혀주시라. 현 정부에게는 한 번 배신한 놈 또 배신한다. 절대로 믿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향군 비리 이대로 좋은가, 우리 향군 열사, 향군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유상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금요 대담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한군인회가 더 발전되고 비리가 없이 깨끗한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